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데 그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어제 그 포토님이 그 리플 차트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서 리플 차트 앞으로 향후 움직임과 비트코인 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해보고 있는 그 2012년도, 13년도 그 흐름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보고 Q&A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채널을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그 채널로 채널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채널 설정을 이렇게 이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고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지금 보시면 20주선에 이 20주선의 각도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 꺾였습니다. 확 꺾였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주봉에서 2017년도는 짧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스토캐스틱 열진 않았는데 잠깐 열어볼게요. 열어본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이요. 보조지표가 지금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짧게 진행됐고, 지금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2012년도, 13년도의 모습까지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제 송기봉님이 추가 의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2012년도 채널상은 2012년도 위치가 맞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 조정의 모습은 2012년도에 이 2파 조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 4파 조정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고, 이제 스토캐스틱 이건 지울게요. 차트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지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20주선과 50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20주선과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네. 20주선과 50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주, 50주 이제 골든 크로스 된 데를 체크를 해볼게요. 2012년도 이 1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때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됐던 때가 보시면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이때요.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골든 크로스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됐던 이 위치만 체크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상 지금 2017년도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 2012년도 처음에 이제 1파 상승 나올 때 그때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 됐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이 2017년도와 같이 이렇게 짧게 진행되기보다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채널 이 차트를 복사해서 붙인 거는,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이렇게 빨간색 20주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이제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20주선에 터치했던 이 자리부터 지금 연결을 해서 이제 붙였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 물론 반드시 딱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들 중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과 리플 차트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리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이제 포토님이 어제 의견 주셨던 부분과 같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각도를 보면요. 지금 각도가, 지금 이게 이 각도를 잰 게 이게 차트를 움직이면서 약간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 각도가 똑같이 이제 38도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뭐 바꿔서 이 채널에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42도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1도, 2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도 지금 현재 위치야 당연히 이걸 이제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12년도 이 상승의 움직임, 그리고 2017년도 이 상승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의 움직임 다 일단 각도는, 이 상승 각도는 다 동일하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이제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와, 그리고 이 상승의 폭이 보시면 지금 2012년도는 처음 이제 1파가 채널 중반에서 이제 바닥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3파와 5파는 채널 상단부까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파만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고, 그 전에는 다 채널 중반에서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다소 이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 20주선을 본다라고 하면, 20주선 이거 지금 2017년도는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20주선의 각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일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상승 진행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슈팅 나올 때만 이렇게 가파른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그 전까지는 거의 이렇게 일직선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2012년도 모습은 어떠냐면 처음에 각도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다시 완만해졌다가 다시 슈팅 나오면서 3파 상승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 다시 이제 완만하게 올라왔다,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완만하게 상승, 또 가파르게 상승,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상승 각도는 동일하게 이 세 개의 이제 상승 각도가 다 42도로 일단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채널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짧게,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작게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림 자체를 2012년도, 13년도 그림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좀 넓게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리플 차트와 비교해서 볼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박필부님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그 포토님이 차트 의견을 리플을 주셨는데, 포토님 차트 리플 의견이 뭐였냐면, 지금 리플이 이렇게 BTC 차트에서 이제 51일평선 올라온 그 모습,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위치가 지금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6일과 같은 위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뭐 3월 7일, 8일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제 포토님이 어제 이제 의견 주셨던 그 위치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2017년도 3월 달에 일봉입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3월 7일, 6일 이렇게 위치로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일단 장기평선 50일, 단기평선 51일평선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인 지금 이제 200일평선, 120일평선 저항 맞고 눌러줍니다. 3거래일 동안 눌러줬고, 그 다음에 다시 장기평선까지 올라와주죠. 올라와주고 또 눌러주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장기평선에 안착했던 날짜가 언제냐라고 하면 3월 6일 이때부터 지금 이제 3월 23일에 이렇게 장기평선 200일이평선에 안착을 해서, 지금 보시면 21일평선과 빨간색 21일평선과 이 노란색, 주황색 이 200일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격대는 얼마큼 올라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30원, 4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제자리, 이건 이제 어차피 달러 가격이니까요, 이렇게 2배 올라갔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한 660원, 660원에서 700원 사이 그 정도 언저리에서 일단 장기평선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해서 채널 4분의 1 돌파하고 채널 중반까지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여기 이제 눌러줬던 올라오고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330원에서 2배 올라오고 조정 받습니다. 조정 받고, 이 조정은 보시면 지금 30% 정도 30%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 한 600원 700원 사이에서 한 200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래서 한 400원 언저리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뭐 850%
8배 정도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400원에 8배라고 하면 뭐 3,200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뭐 한 400원이 아니라 50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500원에 8배면 뭐 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됐을 때 지난번 리플 고점이었던 3.2달러, 3.5달러 뭐 그 언저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 기간 3월 23일까지 기간을 체크해 보면 지금 앞으로 이제 17일이거든요. 17일이니까 2주가 좀 넘는 기간입니다. 2주가 좀 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이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 17일 뒤, 지금부터 17일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22일이니까요. 9월 22일이고 그럼 이제 10월 한 10일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빌브님하고 그때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피보나치 그 서클로 이제 의견 주셨던 그 날짜, 변곡점 날짜가 이제 10월 7일였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래서 10월 7일에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뭐 10월 7일, 10월 10일 다 그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도미넌스 차트도 그와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도미넌스도 지금은 제가 어제 2016년도 움직임을 본다라고, 17년도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한 달, 10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한 달, 10일 안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한 달, 10일 안에 움직임이 지금 이제 리플이 상승했다, 리플이 이와 같이 2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면 저는 도미넌스 차트에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미넌스 하락도 그 한 달, 10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17거래일, 뭐 17거래일이라든가 뭐 20거래일 그 언저리에서 도미넌스 하락도 같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20일, 한 10월 10일쯤까지 리플이 이와 같이 한 2배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요. 지금 가격대에서 물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루하게 흔드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지금 중간에 크게 흔드는 과정이 한 2차례 있어요. 이 폭이 굉장히 큰 폭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거의 70%, 바닥 대비 70%고요. 지금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아래 꼬리 맨 바닥 대비해서는 80%, 이렇게 7, 80%를 흔드는 과정을 2차례 이제 거쳐주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해주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 개인들 물량이 이제 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다렸다가 리플이 지금 10월 10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10월 10일 전에 이와 같이 2배 정도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10월, 이게 이제 10일이었잖아요. 10월 10일을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가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10월 10일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보시면 10월 10일, 그 다음에 10거래일 동안 다시 추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따져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위치에서요. 10월 10일이면 언제냐면 지금 우선 비트코인이 12,800달러까지 이거 그대로 이제 붙였을 때입니다. 그대로 붙였을 때 비트코인이 12,800달러까지 2012년도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안에서 이 12,500달러와 13,900달러를 넘지 않고 이 안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을 보내는 그 기간이 지금 보시면 11월 11일에 넘어가 줘요. 이렇게 상승으로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채널을 따라서 올라와 주고, 지금 여기서 이 채널의 4분의 1과 만나는 지점, 어제 검은손님이 그 피보나치 채널로 의견 주셨던 이 4분의 1 지점이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가 되죠. 이제 21,000달러로 지금 체크가 되는데 비트코인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 주고 이제 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은 알트코인도 이제 같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
진행이 되면 지금부터 기간으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11월 말이니까 한 10월, 11월 그래서 두 달 정도, 두 달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이 기간 동안 아까 이제 리플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리플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잠깐만요. 보시면 일단 전고점 4,000원까지 지금 이건 2017년도 차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재차 올라왔던 이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때 지금 현재 위치가 3월 7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체크를 해봤을 때 69봉이에요. 그래서 70일인데 70일이면 두 달 10일이잖아요. 두 달 10일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달 10일 뒤에 지금 리플이 채널 4분의 3 위치까지 온다. 두 달 10일 위에 이렇게 온다라는 것과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지금 2012년도 패턴을 그대로 갖다 붙였을 때 두 달 10일, 11월 말, 12월 초에 이렇게 채널의 4분의 1 그리고 전고점이었던 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야지 리플 차트에서 왜냐면 이제 이번 상승이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게 되면 가격이 얼마냐면요. 채널 4분의 3 가격이 지금 이제 14달러입니다. 14달러인데 14달러가 되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달러에서는 14달러가 되려면 지금 이제 그 사토시 가격으로 결국에 이제 14만 사토시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 BTC 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리플이 올라와 주고 비트코인도 올라와 줬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14달러까지 올라오려면 그 비트코인 상승과 같이 맞아떨어져서 상승을 해줘야지 리플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리플 BTC 차트에서 어떻게 이제 제가 그랬냐면요. 이걸 잠깐 예전에 그랬던 거를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예전에 BTC에서 리플 BTC 차트에서 지금 폴로닉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BTC 가격으로 얼마가 될 때 저게 이제 가능할까 그걸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예상해 본 게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채널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2만 달러 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그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첫 번째 채널은 돌파가 되고 채널 돌파되고 그 위 채널의 중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64,000 사토시예요. 그래서 64,000 사토시에 지금 아까 보셨던 보면요. 2,200만 원. 죄송합니다. 2만 달러, 2,000달러, 22,000달러에 곱하기 0.000 64,000 사토시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4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BTC 마켓에서 리플이 한 64,500 사토시까지 올라와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달 10일 정도에 그 정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지금 이제 이 그림대로 진행이 돼서 11월 말, 12월 초까지 이 전고점 2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왔을 때 22,000, 21,000 이 정도까지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리플이 앞으로 이제 10월 10일까지 지금 예상했던 지금 가격의 한 2배 정도 올라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전까지는 10월 10일 전까지는 리플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지금 이제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는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10월 초쯤에 10월 한 10일쯤 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한 25,000달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그림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미 교체했죠. 알트코인 이 리플을 어느 타이밍에 이익 실현을 해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야기를 쭉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제 포지션은 우리가 이미 포트폴리오는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최소 홀딩 물량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 이익 실현을 언제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전고점인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하는 이 타이밍. 지금요, 여기 전체 채널의 이 4분의 1 라인, 이 채널에 보시면 이 4분의 1 라인인 전고점에 2만 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알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전략 매도를 해서, 만약에 뭐 나는 이제 리플은 나는 그래도 꼭 들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홀딩 물량 들고 계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략 매도를 해서, 원래 계획은 예전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전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자. 일단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 반 비트 반 들고 있다가 비트코인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정 받았을 때 알트코인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자. 이게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물론 이제 나는 현금화, 원금 정도는 빼서 가져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전고점을 비트코인이 이미 2만 달러를 넘어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원금이라든가 원금 플러스 저는 뭐 2배, 3배 이 정도는 먼저 빼서 현금으로 이제 확보를 해 놓으시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보수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매도된 그 금액은 지금 2만 달러,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나머지 금액은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다 비트코인으로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2만 달러를 넘어갈 때 비트코인으로 홀딩을 해서 이 4분의 3 라인까지 올라올 때까지 비트코인을 홀딩한다. 물론 이제 이 4분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4분의 3까지 비트코인이 뭐 올라온다, 이걸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이 4분의 3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도 하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널 지금 보시면 채널 중반, 이 지금 상승 채널의 채널 중심, 그리고 이 전체 채널의 채널 중심이 되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7만 달러입니다. 7만 달러.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7만 달러, 원래 우리가 이제 또 예상했던 게 이제 이번 목표치가 이제 7만 달러였으니까 7만 달러부터는 이게 실제로 이제 2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분할로 매도를 쭉, 계획은 이제 20만 달러까지 매도하는 그런 계획으로 쭉 매도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뭐 7만 달러부터 20만 달러까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20에서 7 빼면 13이고요. 13의 반이라고 하면 거의 한 평균가는 뭐 한 13만 달러, 4만 달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3만 달러, 14만 달러에 내가 평균적으로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그때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수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각자 매도 계획은 제가 차트 설명은 이렇게 이제 드리고, 각자 차트를 보시고 본인의 이제 매도 계획을 전략을 이제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리플 비교해서, 가격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리플 차트를 보고 리플이 10월 10일, 우리가 이제 10월 7일로 그때 박빌브님하고 뭐 사쿠라님 이제 예상을 했는데, 좀 약간 넓게 잡아서 러프하게 10월 10일쯤 안에 리플이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상승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월 10일쯤에 비트코인은 한 12,500달러 에서 13,900달러 그 언저리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2012년도 13년도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머지 패턴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렇게 진행됐을 때 우선 전고점 4,000원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한 3, 40% 정도는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같은 수량으로
뭐 지금 이제 조정 폭을 이게 이제 뭐 1.1달러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1.1달러까지 빠질지 아니 뭐 1.8달러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부터 다시 이제 리플 개수를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뭐 30-40% 매도했던 것에 한해서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제 여기서 매도할 생각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 놓으시면 좀 더 이제 기다릴 때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11월 말쯤에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까지 올라올 때 리플은 아마 14불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때 14불까지 올라왔던 리플을 전량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해서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에서요, 지금 이제 이 조정이 2파 조정이긴 한데 4파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2파 조정은 예전에 그림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2파 조정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하단부 이 12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4파 조정의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어제 이제 보조지표라든가 MACD 이런 것들 이제 체크했을 때, 뭐 스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4파 조정 형태로 진행될 확률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한번 빼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락세 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크성 이런 트랩을 만들어주고 돌려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주봉상 한 주 정도 이탈한, 20주를 완전히 이제 이탈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세워서 상승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치고 다음으로 그러면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20주선 위로 이제 올라탔으니 어찌됐건 우상향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 지 지금 이제 3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까 이제 2017년도 패턴이든 2012년도 패턴이든 그 상승 각도는 동일하다. 뭐냐면 짧게 올라와서 계속해서 그 38도의 각도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급등하고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급등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돼서 평균적으로는 또 38도로 진행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동일한 상승 각도로 상승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트를 그리다 보니 상승 각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은 상승 각도가 더 낮아지게 그림을 그렸으나 29도가 아닌 15도, 반감기 전의 봉 패턴과 20주선의 위치가 흰색 선의 위치와 맞지 않아 뭔가 급하게 틀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각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고점 위치가 2022년 1월인데 2025년으로 나오는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이제 박빌버님이 반감기 이후 55,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이제 블록미디어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 반감기 이후에 55,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새 전망 모델이 뭐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오늘 의견 주신 거는 반감기 이슈에 맞춰서 차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지금 2020년 55,000달러까지 상승한다, 이 부분과 맞춰서 차트 그림을 그려 주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먼저 이제 고려사항 써놓은 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파란색 이 수직선이 반감기입니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그리고 3차 반감기 2020년 5월 17일 예정,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 고려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 2단계 계단식 상승의 유사성.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감기 전에 한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눕혀주는 이런 형태로 상승이 진행이 됐다. 지금도 이번 2020년도 그럼 그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 사이클 시작의 최저점과 반감기 직전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통한 고점 및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흰색 선이 어나니머스가 가격 예측한 가격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셨는데, 이 차트를 밑에서 새로 이제 그려주셔서 그림으로 보시면, 상승 시작했던 이 2012년도 초에 보시면요, 이때 저점과 반감기 전의 고점,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시작했던 저점과 반감기 직전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흰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상승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 상승의 목표치는 이 흰색 선을 따라가서 목표치가 해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흰색 선에 맞춰서 목표치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요, 지금 현재 위치로 그렸을 때 이와 같이 100만 달러, 아까 이제 2022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2년 10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달, 첫 번째로 일단 올해 10월달 16,000불, 그리고 2020년 2월달 29,000불, 반감기 전 고점이 이제 29,000불로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 56,000불, 2020년 11월 87,000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2012년 이 패턴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어나니머스가 가격 예측한 그 가격과 최대한 맞춰서 이거를 이제 늘린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서 그렸을 때 이렇게 어나니머스가 예측한 2020년 7월 56,000불이 닿게끔 차트를 그려주고, 2020년 2월에 29,000불이 닿게끔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각도가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그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아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리플과 비트코인 한번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각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차트 상승하는 그 차트 움직임은 2012년 패턴으로 상승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기간만 좀 연장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2년 연말까지 해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시총도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이제 내려와 있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다.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이 추세선을 훼손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2파 조정이 4파 조정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시총 차트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데, 4파 조정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이제 슈팅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빠지기 때문에 도미넌스 이제 하락이 나오고, 시총 차트는 비트코인은 빠지지만 시총 차트는 좀 안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총 차트 보고요. 다음으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지금 이제 762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50일 이평선,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에 안착하고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고, 지금 이 빨간색 21일 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일 평선, 올라오는 21일 평선 맞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까 이제 그 어제 그 포토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위치가 3월 7일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이나 내일쯤에 이와 같이 먼저 한 차례 다시 상승해주는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붙이는
이런 상승을 아니면 200일평선 살짝 돌파했습니다. 이때 보면 그래서 살짝 또 돌파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 있고 현재 위치에서 200일평선이다. 이 장기평선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요. 지금 이 200일평선 위치가 이제 0.33달러로 이번에 올라왔던 380원이었나요? 380원, 380원 그 이상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200일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300원 후반대에서 400원 초반대까지 상승해주고 다시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2017년도 지금 이제 3월 7일 이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조만간에 다시 장기 이평선까지 붙여주는 그런 상승이 이제 리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알트 시총에서 다시 이제 이 200일 이평선까지 붙여주는 왜냐면 이제 대형 알트코인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200일 이평선까지 붙여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횡보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아까 이제 10월 10일에 맞춰서 리플이 장기 평선 넘어가면서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알트 시총도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코인팜의 비트맥스를 보면 현재 이제 롱이 46, 숏이 53으로 숏이 약간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1200만 달러 정도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보시면 1200만 달러 정도 롱이 이제 청산이 돼서 지금 비트코인 조금 더 이제 추가 하락하면서 롱이 청산이 됐고 만약에 롱 물량이 또 이제 증가한다. 롱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송기봉님이 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121평선 20주선을 이탈해서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페이크성으로요. 그렇게 연출해주고 롱 물량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만약에 숏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굳이 뺄 필요는 없겠죠. 숏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굳이 뺄 필요 없이 다시 10월 초까지 꾸준히 올라와서 한 12,5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지금 70까지 다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채널에 상승하고 있는 채널에 중심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월 트레이딩비에서 제공하는 건 이제 이미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건 데드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또 리플 대형 알트코인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지금 70까지 올려놓고 다시 빼고 또 올려놓고 다시 빼고 이런 거를 몇 차례 추가적으로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10월 한 10일쯤에서 언저리로 해서 그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면서 그때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10월 10일 체크를 해볼까요? 10월 10일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10월 7일은 여기고요. 7일은 여기고 10일은 이제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중심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이제 이 데드크로스난 이 22평선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2,500달러까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 그때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트코인이 다시 가나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올라오면서 쭉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온다.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2만 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2만 달러부터 만약에 2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써 나가면서 상승한다 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걸 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돈은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2만 달러까지 올라올 때 있었던 그 돈보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하다.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 총알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알트코인을 충분히 올려놓고 그 충분히 올려놓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그걸 연료로 비트코인을 2만 달러부터 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신고가를 썼잖아요.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 신고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3월 달에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3000달러에서 다시 비트코인이요. 3000달러에서 이 2만 달러까지 이 채널 4분의 1을 통과할 때는 160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1600달러에서 이제 2만 달러니까 거의 뭐 1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10배가 넘는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10배가 넘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그 신고가를 다 만들어내서 그 전에 알트코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알트코인 매도한 세력들의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리플이 뭐 14불로 갔다라고 하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마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거래소에서도 아마 신규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도 자유롭게 신규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주고 그래서 그 들어온 신규 자금들이 알트코인들 뭐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14불에서 리플을 받아서 그 받은 리플을 매도를 하고 세력들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2만 달러부터 20만 달러까지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양승현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어제 써주신 겁니다. 메이저 알트들의 차트를 쭉 돌려보니 먼저 상승한 알트코인들은 삼각 수렴하면서 다음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51 이평선을 알트코인들을 돌파시켜 놓고 장기 이평선 맞고 쉬거나 아니면 51 이평선 돌파만 시켜놓고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쉬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음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사뮤엘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트럼프 중국에 대한 관세 50%에서 100% 인상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 연준 11월부터 4차 양적 완화 시행 강력 시사 중국 모택동의 계획경제로 회귀 2022년 미국 양적 완화 완료 시 달러 및 세계통화의 휴지 조각화 예측에 관한 방송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2022년경 비트코인 100만 달러, 리플 200달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잠시만요. 목이 간질거려서 물 좀 마실게요. 거의 이제 감기가 다 나아가면서 마지막 약간 이제 그 가래가 약간 생겨서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사뮤엘님이 올려주신 이렇게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00% 인상한다. 그리고 이 영상은 예전에도 이제 사뮤엘님이 이 채널을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박훈탁 TV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때 보고 있는데 구독을 제가 눌렀었는데 또 취소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독 누르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플레이 시키진 않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좋아진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주식시장은 결국 이 싸움은 미중 무역전쟁, 이게 이제 끝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어느 나라가 패권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이게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될 때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중간에 마치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또 반등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 꼬시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인 참수님이 또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볼게요. 뭐냐면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오늘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미 무역 매파 기류 재등장, 내달 협상은 예정대로 한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다음 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또 아까 이제 사무엘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그 유튜브에서 그 박훈탁 TV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처럼 50%에서 100%로 어느 타이밍에 이제 올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관련된 그 나머지 기사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별도로 펜스 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굴복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극심한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둘이 협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기서 이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미국한테 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진핑 정권 자체가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 자체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끝까지 저는 진행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사무엘님이 중국의 CBDC 발행에 따른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CBDC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베티서님이 좀 정리해주신 내용 읽어보고 그때 이제 또 제 의견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으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정리해주신 내용 볼게요. 연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1번 미중 무역전쟁, 2번 노딜 브렉시트, 3번 백태 거래소를 통한 기관 투자, 4번 ETF 승인, 5번 중국 머니의 크립토 마켓 재진입 해서 5번과 관련된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바이낸스에서 10월 중국 위안화를 위한 피아트 투 크립토 OTC를 출시한다 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 중국 위안화를 위한 장외 시장이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에서. 기사 내용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줘서 같이 받고, 이제 중국 장외 거래를 통해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이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한 가지 내용을 이제 또 써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때 옵션 얘기했던 부분 아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옵션 상품이 내년에 출시가 되네요. 이야기를 해줬고, CM이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옵션 상품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규제 검토가 끝나는 2020년 1분기에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선물 상품 나오고 옵션 상품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거의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정식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CJ님이 그런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점점 주류 자산 시장의 조건을 하나둘씩 갖춰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CJ님 또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세력 작전에 영향력을 크게 보시는 언니들이 있다면 옵션 시장 도입은 그 전에 한 번의 펌핑을 예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옵션 시장이라는 게 티오레티컬리 자산의 적정가를 찾아주는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 선물 시장이 있어 왔는데 이제 금융시장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옵션 시장이 들어서면 세력들이 지 맘대로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다. 아니 세력들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시장 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만 세력들 간의 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정도로, 이 말인즉 그 가격은 보다 더 균형적, 안정적, 덜 폭등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상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과 같은 움직임을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운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저크버그와 미팅을 가졌네요. 리브라의 호의적인 액션을 취하는 동시에 자신의 통화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연준을 압박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듯 합니다. 리브라의 출시에 대해서 베어러블 가이는 자신의 로드스타라는 편지를 통해 리브라의 회원사인 비자, 우버, 스트라이프, 제라드 쿠슈너 친동생인 조슈아 쿠슈너, 제라드 쿠슈너는 그 트럼프 대통령 딸의 이방카 남편이에요. 등 다국적 기업 연합인 신흥금융 세력의 연준, 그리고 BIS, IMF, ECB 등 전통금융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결국에 지금 그 제라드 쿠슈너 이분도 이제 유태인이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게 그게 그거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기존 금융권을 뭐 신규 리브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그거일 수도 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쇼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리브라가 출시되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대중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화폐 주조권과 상업은행의 유통권이 대기업 연합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금융과 산업이 분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고 아마 그 새로운 금융 세력의 주축은 엄청난 유저를 부여한 SNS 공룡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금융 세력 입장에서 자신들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과연 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출시하는 걸 허용을 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허용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그들이 세팅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미 이제 버린 것이고 버렸기 때문에 야, 니들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가치 하락을 최대한 빨리 일으켜서 자신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그 기존의 금융 세력과 새로운 어떤 신진 금융 세력이 마치 서로를 막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표면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CJ님이 검은손님이 어제 써주신 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CJ님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CJ님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채널 들어가서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저보다 이제 금융권에서는 전문가시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패싱 디지털 기축통화 논의 활발. 그래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합성 패권 통화란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중앙은행 네트워크 안에서 합성하여 만들자는 국제 통화다. 그리고 달러 자산 축적은 글로벌 과잉 저축을 야기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국제 자본 흐름의 규모를 축소시켜 세계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각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하방으로 왜곡시키거나 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달러 공급을 해주지 않고 IMF의 특별 인출권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언급되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2등 국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역할은 남아있을 것이다. 암호화폐가 화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달러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제 생각에도 달러가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 가치가 거의 뭐 종이 그냥 길바닥에 그 볼리바르가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 거의 땅바닥에 그냥 종이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볼리바르를 아직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화폐 가치가 엄청 이제 지금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수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법정화폐로 표기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런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박아스라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중복일까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간으로 전나구의 기회를 놓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올려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세요. 리플 전체 차트에서 2017년 3월, 4월, 12월 그리고 2019년 오늘 구간을 노란색 채널로 이어보니 풀 매수가 구간이 확인이 되네요. 리플 가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가 아까 이제 잠깐 봤었는데 이 차트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아스라님이 이렇게 채널을 그렸어요. 이 채널을 그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BTC 마켓 일봉인데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매수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상승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고, 이걸 이제 연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급락했던 이 기간도 다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 자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도 이제 매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플 이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내일 일단 한 차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단 큰 흐름에서 10월달,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좀만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0월 10일 안쪽으로 해서 리플이 뭐 600원을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